이제 너만 보여. 독일서 막 춤춘 머스크, 이것에 꽂혔다. 테슬라의 첫 유럽 생산기지인 독일 기가팩토리가 22일 가동을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개장식에 참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고객 30명에게 모델 Y를 인도하면서 막춤을 추고 전 세계의 보석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독일 공장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독일 기가팩토리는 미국 네바다, 뉴욕, 중국 상하이에 이은 테슬라의 네 번째 공장이다. 지난 2019년 말 건설 계획이 발표된 후 2021년 7월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건설 계획 변경, 환경단체 반발로 가동이 늦어졌다. 주력 생산 차종은 크로스오버 SUV인 모델 Y고 연간 목표 생산량은 50만 대다. 업계는 테슬라가 독일 기가팩토리를 통한 현지 생산의 이점을 살려 현재 폭스바겐이 장악하고 있는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독일 기가팩토리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배터리 업계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4680 배터리가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4680 배터리는 지름 46mm, 높이 80mm인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다. 그동안 테슬라가 채택했던 22170 배터리보다 부피가 5배가량 큰 대신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각각 5에서 6배 높다. 크기를 키웠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공정 횟수가 줄고 생산 단가가 낮다. 최근 원자재 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빨리 만들 수 있어 대량 생산에 용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4680 배터리는 이런 장점을 갖춘 동시에 원통형 배터리의 단점인 낮은 공간 유율을 셀2팩, 셀2제시 등의 설계 기술로 극복해 각형, 파우치형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20년 9월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4680 배터리를 처음 소개한 이후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달 초 보고서에서 테슬라가 중대형의 4680 배터리를 대량 양산하면 배터리의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전기차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대형 각형과 파우치형에 집중하는 배터리 업체는 테슬라가 제시한 중대형 원통형에 상응하는 고소공정에 집중할 것인지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할 것인지 선택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의 배터리 업체들도 4680 배터리 개발 양산에 나섰다. 먼저 테슬라의 최대 파트너사인 일본 파나소닉은 이미 시제품을 완성하고 지난달 테슬라에 납품할 4680 배터리를 2024년 3월부터 양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와키야마 공장에 생산 라인을 만들고 향후 미국에도 생산 공장을 지어 테슬라에 공급할 방침이다. 중국 업체 중에는 세계 배터리 1위인 CATL과 EVE가 4680 배터리 혹은 비슷한 규격의 배터리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 중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4680 배터리를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물적 분할 이전인 2020년 LG화학은 기존 대비 에너지 밀도는 5배, 출력은 6배 높아진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밝혔었는데 현재 샘플까지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통형 배터리 대형화를 추진했던 삼성 SDI 역시 4680 규격의 배터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컨퍼런스콜에서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의 규모는 75GWh인데 2026년 170GWh에 달할 것이라며 원통형 배터리 비중은 2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는 연내 4680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의 배터리 업체들이 4680 배터리 개발에 착수한 만큼 향후 테슬라의 수주를 따내기 위한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에버코어 ISI, 애플주가 $300 간다. AR, VR 잠재력 커. 애플 주가가 앞으로 70% 더 뛸 수 있다고 에버코어 ISI가 전망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메타버스 핵심 기술과 애플의 광고, 결제 대행 서비스 확대가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CNBC에 따르면 에버코어 ISI의 아미트 다라야나니 애널리스트는 최고의 시나리오에서 애플 주가가 지금보다 70% 폭등한 $3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아이폰 매출이 계속 탄탄한 흐름을 지속하고
관련 서비스가 탁월한 품질을 지속하며 총 마진이 지금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다라야나니는 특히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제품이 애플 주가 상승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AR 등이 애플의 수십억 달러짜리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라야나니에 따르면 애플이 AR, VR 생태계를 구축하면 매출에 380억 달러 효과가 기대된다. 에버코어 ISI는 애플이 이 같은 생태계 구축을 실현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애플이 결국에는 해낼 것으로 예상했다. 에버코어 ISI는 AR, VR 제품들이 애플의 다음번 주요 제품군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낙관했다. 에버코어 ISI는 올 후반 애플이 AR, VR 제품들을 정식으로 출시할 것이라면서 이는 주가 급등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의 시리를 통해 음성으로 통제되는 AR 안경, VR 헤드셋이 애플 웨어러블 기기 매출 확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낙관이다. 주당 20에서 40센트 순익 효과를 낼 것으로 에버코어 ISI는 기대했다. 여전히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있지만 애플이 계획하는 전기차인 애플카 역시 애플 주가 급등에 또 다른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에버코어 ISI는 애플카가 나오면 애플의 매출이 400억 달러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버코어 ISI는 애플이 애플카 생산을 시작하면 첫 해에 약 10만 대를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애플이 이후 생산 능력을 대거 확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카는 애플 순익을 주당 30에서 60센트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다라야나니는 애플의 광고, 지급결제 서비스 부문이 투자자들로부터 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 부문은 앞으로 5년간 200억 달러, 지급결제 서비스 부문은 1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애플 광고 부문은 주당 50센트, 지급결제 서비스 부문은 주당 80센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선구매 후 결제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면 주당 30에서 50센트 순익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애플의 헬스케어 부문 역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기대를 모았다. 비록 애플이 어디에 집중하는지 지금은 불확실해 보이지만 주당 20에서 40센트 순익 효과를 낼 것으로 다라야나니는 예상했다. 니오 주가 전망에 관심 쏠려. 4분기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올해 32% 주가 하락 반전시키나.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는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손실폭을 좁혔다고 대만 매체 연합시보가 보도했다. 니오는 지난해 361억 4천만 위안의 매출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122.3% 폭증한 반면 적자는 40억 2천만 위안으로 24.3% 감소했다. 연간 인도량은 9만 1,439대로 109.1%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연구개발 비용은 84.5% 급증해 45억 9천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 니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1% 증가한 99억 위안이다. 적자는 21억 4천만 위안으로 감소폭은 54.4%로 집계됐다. 4분기 인도량은 2만 5,034대로 44.3% 증가해 니오가 예측한 인도량 2만 3,500대에서 2만 5,500대에 부합했다. 리핑 니오 최고 경영자는 공급망 병목 현상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나 니오의 전기차 인도량은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나타났다며 제품, 기술, 전력과 서비스 인프라 등으로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니오는 자동차용 칩 공급 부족 등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최근 몇 달간 니오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월간 1만 대에서 1만 1,000대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설날 연휴로 인한 공장 생산 중단으로 지난달 인도량은 6,131대에 불과했다. 에디스위 도이체 방크 애널리스트는 6월까지 니오의 원간 생산량이 1만 5천대에서 2만 대로 증가할 것이라며 신설 공장은 3분기부터 가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니오가 2023년 상반기의 생산량은 3만 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오는 오는 28일 신규 세단 모델 ET7을 인도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에 출시한 ET5는 올해 9월부터 인도할 계획이라고 위챗에 공시했다. 에디스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향후 몇 달간 니오의 이익 창출 능력에 일정한 압력을 줄 것으로 예측했고 니오의 목표가는 $50라고 말했다.
팀 샤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니오의 주가 하락으로 목표가를 기존의 $66에서 $34로 하향 조정했다. 팀 샤오는 심각한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최근 니오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니오는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다. 투자 목표가 하향. 리비안 5% 이상 급락.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리비안이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으로 5% 이상 급락했다. 뉴욕 증시에서 리비안은 전거래일보다 5.14% 급락한 $46.16를 기록했다. 이는 미주호 증권의 분석가 BJ 라켓이가 리비안의 목표가를 또 하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이날 리비안의 향후 12개월 목표가를 $100에서 $95로 하향했다. 앞서 그는 이달 초 리비안의 목표가를 $145에서 $100로 인하했었다. 한 달 새 2번 리비안의 목표가를 하향한 것이다. 그는 전기차 업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부품 공급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리비안의 목표가를 하향했다. 실제 리비안은 부품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올해 25,000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분석가들의 추정치 4만 대에 훨씬 못 미치는 물량이다. 이 같은 이유로 리비안은 5% 이상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주가 4.66% 급등 $10.11 기록. 니콜라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전거래일보다 4.66% 급등한 $10.11를 기록했다. 뉴스일에 따르면 이는 니콜라가 전기 트럭 생산을 개시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니콜라가 전기 트럭에 대한 계획이 현실적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며 상업 생산을 시작한 것에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일 니콜라는 5.69% 급등한 $9.66를 기록했으며 장중 15%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